예, 뭐, 이 글은 제가 이제 전에 뭐 그 내용하고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다른 분들하고 별로 교류가 없어서 몰랐었는데, 정말 그 본인이 이제 친일적 성향의 우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저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정말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흔히 말하는 뭐 좌파 쪽에서 이제 우파들한테 뭐 토착 외구다 보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제 그게 굉장히 어떤 유치한 친일몰이라고 생각을 했어. 유치한 친일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독도는 일본 거니까 일본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 생각보다 상당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좀 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글을 이어서 쓰다가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그런 좀 이제 그런 골수 뭐라고 해야 돼? 그 사람들을 뭐 이제 실리적 친일주의가 아니라 그냥 골수 뭐 명예 일본인이라고 말을 해야겠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그냥 나는 이제 지금 이웃 정리를 들어가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좀 글을 쓴 건데 요 내용을 좀 약간 읽어 드리려고 지금 요 녹화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득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뭐 한국인들을 설득을 시키려면은 어쨌든 간에 한국인들의 실질적인 이득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뭐 본인이 일본이 한국보다 더 좋다고 해서 뭐 한일 관계를 이런 관계라고 말한다거나 일본이 오르니까 한국인은 닥치고 일본에 불종해야 한다는 식의 그런 글들은 현실에도 맞지도 않고 누구도 설득하지 못하는 프락치 자폭성 글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은 야, 한국 사람이 아무리 본인이 어떤 실리적인 친일주의자라고 해도 야 한일을 갖다가 일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근데 있더라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근데 그거는 뭐 이거는 어그로도 아니고 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진짜 아니 이게 굉장히 기본이잖아요. 되게 기본이잖아요. 예. 뭐가 됐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일이라고 할지 일중이라고 할지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지. 본인이 그냥 일중이다 중일이다 이거는 본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본인이 더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를 먼저 앞에 두면 되겠죠. 근데 한일이건 한중이건 뭐 한미건 뭐 무조건 자기 나라는 먼저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일을 일한이라고 하고 싶으면은 일본으로 이민을 가셔야 돼요. 예. 일본 국적을 따셔야지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진짜 바닥바닥 우기는 게 아니 뭐 어쩌자는 거야. 난 진짜 이게 아니 사람이면은 그 사람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본이 안 돼 있으시면서 무슨 논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는 진짜 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라는 말 자체도 지금 이상해, 지금. 이거,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인으로서 한국이 아무리 족같아도, 어, 뭐, 한미건, 한일이건, 한중이건, 일한, 뭐, 미한, 중한, 이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본인이 한국인 국적이 있는 이상은 무조건 자국이 앞에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뭐, 오랫동안 노력해온 부분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친중 테러리스트들과 실질적인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그, 또 민족 계몽 운동가들을 엄중하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있어야 되고, 2차 대전 시대에 대한 세계사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요 앞날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뭐 대한민국의 건국과 근대화를 한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친중 세력들의 폄훼라든가 뭐 친일 몰이 이런 식의 공작에 대한 그런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한국의 유교적인 계급주의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프로테스탄트 사상 기반의 자유주의적 개념이 이 한국에 뿌리 내리길 바란다.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뭐 나름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인터넷으로 글도 쓰고 그렇게 활동을 해온 건데 사실 이 모든 거는 한국의 이익과 한국인들의 풍족함과 행복을 위한 활동이에요. 예, 그걸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청일전쟁을 일청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가 무슨 이게 무슨 그러니까 왜 청일을 일청이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한일을 일한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나는 청나라보다는 일본이 우리랑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보다 일본이 우리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는 일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서 청일을 일청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뭐 친일파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매도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은연중에 이미 중국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은 한국이 일본하고 더 가깝게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중국을 더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는 꼭 뭐 청일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청일을 일청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런 의미야. 근데 여기 이거를 갖다가 이 친중적인 사상이 뭐 뇌리에 때려 박혀가지고, 청일을 일청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잘못된 건데, 한일을 일한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 조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보다 우선하여 불러야 되는 거지만은, 일청을 당연히 청일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오랜 기간 중국을 섬겨온 사대주의에서 나온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일청 전쟁으로 인해서 뭐 일도 청도 누구도 우리 조선의 우방은 아니었죠. 그리고 뭐 일청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조선에 나빠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조선은 이전부터 중국에 의해 이미 충분히 나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뭐 결과적으로 여기서 일청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고 청나라가 조선에서 영향력이 없어지고 이제 조선에서 손을 떼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일청 전쟁인데, 뭐 청나라가 한마디로 중화 세력들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된 것이 일단은 뭐 잘 됐다 못 됐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안 할게요. 다만 이게 일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조선이 뭔가 기존보다 더 피해를 봤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중립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왜 일청을 꼭 청일이라고 불러야 되느냐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는 거지.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는 중국보다 일본과 더 가까운 나라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청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일을 일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어울린다면은 제가 청일을 애써 일청이라고 고수하는 저만의 철학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친일 정신병자들이나 친일 프락치들과는 엄중히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어느 정도 교류와 친분이 있었던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뭐 또 인간관계 부분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웃을 끊지는 않겠지만은 뭐 일부러 또 가서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일은 없을 거고, 현실 생활이나 뭐 현실 인간관계도 똑바로 못 하시면서 뭐 이상한 그 오타쿠 문화에 심취를 해서 뭐 헬센징 등 어떠고 뭐 자국민 무시하고 뭐 일본 찬양하는 그런 걸로 위안을 삼는 사회 부적응자 분들은 모두 이웃이건 교류건 끊을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저는 글 잘 쓰는 사람도 좋아하지만은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잘 살아가는 분들을 더 좋아합니다. 뭐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자기 특기 있고 그리고 자기 특기 가지고 생계 유지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저에겐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까놓고 말하면은 이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라고 해도 방구석에서 뭐 그냥 우파 표방하면서 백수질하면서 분노글이나 배설하는 그런 분들보다는 저는 뭐 이재명 지지를 해도 자기 생활을 충실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전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뭐 저는 뭐 이게 뭐 제가 뭐 정치 글을 자꾸 쓰다 보니까 뭐 정치병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제가 뭐 되게 존경하고 좋게 보는 분들은 전부 다 뭔가 그런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 있죠. 뭐 양복 같은 거 내가 전혀 하지 못해 그런 양복을 또 이렇게 그거 재단을 해서 만들 줄 아는 그런 뭐 양복점 주인님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대장장 일 같은 걸 되게 잘하셔갖고 뭐 되게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을 하지, 무슨 뭐 방구석에 앉아갖고 뭐 이상한 글만 쓰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튼 제가 이제 재작년 말쯤에 우파 유튜버들하고 좀 어울리면서 거기 집회 따라 나오고 뭐 정모 후기 따라오고 이러는 사람들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죄송하지만 정상인처럼 보이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말하는데 우파 유튜브는 우파의 독이에요. 그 찌질한 방구석 페인, 불만종자 이런 병신들이나 좌빨질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파 쪽에 그런 놈들이란 그런 쪽으로 인식을 바꿔놓은 게 바로 우파 유튜브라는 거죠. 뭐 유튜브는 유튜브고 아무튼 간에 국뽕에 대한 반감으로 뭐 본인이 국가를 할 수도 있고 자국을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예전에 뭐
과도하게 막 한류 그런 거 부풀리는 보도라던가 막 이상한 게 한국인들한테 뭐 자기 실생활하고 상관도 없는 막 그런 국뽕 주입하고 이런 걸로 막 근거 없는 막 자긍심 갖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많이 했지만은 뭐 그거는 다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면 좀 화가 나다 보니까 강한 어조로 한국의 실체에 대해서 까발릴 수도 있는 거고 한국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한국이 거짓말을 뭐 대외적으로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한국이 왜곡된 역사를 애들한테 가르치고 이러면 그거를 스스로 먼저 비판을 할 수 있어야지 국제적으로 양아치 국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두 조국 대한민국이 살기 좋게 되고 한국인들의 국민성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현실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뭐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저도 존중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일을 갖다가 일한이라고 부를 정도까지 간 사람이면요. 이거는 뭐 이미 그냥 우리 우파는 모두 친일파 토착 왜구들이야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조국보다 외국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면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조건 역적이에요. 뭐 만약에 뭐 전쟁이 난리는 없지만은 일본하고 전쟁이라고 난다면은 당연히 역 한국보다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역적이니까 잡아 죽여야지. 전쟁이 나면 잡아 죽여야겠지 그 사람들을. 근데 보세요. 지금 막 완전히 그 좌파들이 토착이고 잡아 죽이자고 많이 혈안이 됐고 뭐 아무데나 다 지금 친일 몰이를 다 하고 아무데나 친일 낙인을 다 찍어가지고 딱 지금 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시기인데 거기다 대고서 나는 우파야, 우파는 골수 친일이파야, 우리는 한일을 일한이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나발이나 불고 다니는 거는 세간의 우파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를 시키고 오히려 이제 좌파 세력들의 친일파 숙청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프락치 활동이라는 거죠. 진짜 이제는 진심으로 그들이 간첩 공작원이라고 의심해봐야 하는 지경까지 왔어요. 예? 원래 간첩들은 수십 년간 해당 사회에 동화가 되어 여러 방향으로 공작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독도를 뭐 일본을 주자는 둥, 뭐 한해를 일한이라는 둥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우파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프락치 활동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 그냥 진짜 프락치 활동밖에 안 돼요. 예. 아니면 정신병자든가. 그러니까 제가 뭐 일제시대에 대한 괴담들을 비판을 하는 까닭은 그런 거죠. 이제 일제시대는 일본과 전쟁을 한 시기가 아니며 식민 지배도 아닌 합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현재 친일파 낙인 등이 공연한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직시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전쟁이 아니라 합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합병이라는 거는 치욕스러운 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한 것보다 더 치욕스럽죠. 근데 그 시대가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조선은 완전히 막장이 돼 있었다는 것도 직시를 해야 되고 합병이라는 상황에서 일본 소속 공무원, 일본 소속 군인, 일본 소속 경찰로 복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친일 낙인을 찍을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그러니까 현재 친일 낙인을 찍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정치 공세를 위한 잘못된 낙인이고 동연한 트집잡기에 불과하다. 이걸 알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친일 청산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이거를 제발 아셔야 돼요. 오히려 한국이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친일 청산이 아니라 반일을 청산해야죠. 반일을 청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 당연한 얘기지만은 한국과 일본이 전쟁이 난다고 해도 일본 편을 들자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실리적인 친일주의자들까지 이미지가 나빠지는 골수 친일적인 그런 활동은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런 활동 자체는 자유인데 본인이 그럴 거면 여기저기 다른 우파들한테 기웃거리면서 교류하고 똥을 묻히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순수한 애국 우파들까지 친일 역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세요. 실리적 친일주의하고 친일 역적은 엄연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좋아하는 그 일본인들이 뭐 마냥 논리적이고 공정하고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죠. 일본인들은 실리에 밝아요. 실리에 밝고 효율을 최단거리로 쫓아가는 본능적으로 효율을 최단거리로 쫓아가는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온건하고 친절하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거는 지금 시대에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지 일본인들 민족성에 순둥이 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 다시 세계가 전란의 시대로 돌아간다면은 그 누구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수주의로 돌아갈 사람들이 또 바로 일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본을 표방하고 막 일본인들을 동경을 하면은 저런 부분들이나 좀 배우시라는 겁니다. 한일을 일한이라고 할 정도의 골수 친일적 발언들로 한국인 중에 그 누구를 계몽시키고 설득시킬 수가 있을까요? 본인이 일본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일본이 전쟁이 나도 일본과 전쟁이 나도 일본 편을 드는 역적이 될 겁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영리하게 행동을 하고 때와 장소에 맞는 주장들을 걸러서 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지성이고 인간성이고 이게 사회성이죠. 그러니까 문명인의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분들이 잘난 듯이 정치 논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